2015년 9월 24일 새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이상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정체는 군 복무 중이던 20살 장상병으로 9박 10일의 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장상병은 전날 저녁부터 친구와 함께 대학 축제에 참석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그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의 행동은 단순한 술주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새벽 5시경에는 한 집의 창문을 깨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집에 침입하게 되었고 그 집에는 36살의 남성 양 씨와 그의 약혼 여인 33살 박 씨가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두 사람은 문을 잠그지 않아 장상병이 침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상병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엌 칼을 들고 주방을 지나 박 씨가 잠들어 있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갑작스런 공격에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양 씨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혹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고 양 씨와 장상병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양 씨가 장상병을 제압하는데 성공했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부엌칼이 장상병의 복부를 깊숙이 찔러 장상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양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뛰쳐나가 제 여자친구가 죽어가요 라고 외쳤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장상병에 의해 복부와 가슴을 10차례 이상 칼에 찔렸고 장상병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처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 인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양 씨의 사건에서 경찰은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위협을 받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격을 했다고 판단한 거죠. 쌍방이 싸우다가 한쪽이 상대를 죽인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직 생명에 대한 위협이 즉각적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양 씨의 행동이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당장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반격을 했다고 판단했죠. 양 씨에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여자친구의 사망과도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이후부터 복잡해집니다. 경찰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검찰에 송치된 뒤 2년 동안이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 씨는 아니 왜 내가 죽였겠냐고 반문했어요. 갑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왜 내가 죽여야 했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정당방위 외에는 살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2017년 검찰은 양 씨의 살인이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약 30년 만에 첫 번째로 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특별했고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양 씨 본인의 고통은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알지도 못했던 남성에게 여자친구를 잃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한 후에 살인자로 몰리게 된 것이니까요. 그 후 2년 동안 양 씨는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장상병은 왜 그런 극단적인 폭력을 휘둘렀을까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10번이나 칼을 휘두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인 박 씨와 양 씨는 억울하고 분통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이 사건의 동기가 너무 미스테리예요.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가 회복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적용은 각국마다 다르고 그 기준도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법적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자기 방어의 범위가 넓고 비례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자기 방어의 권리가 비교적 강하게 보장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집에서의 방어가 위협을 피할 의무 없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자택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반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012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기 집에 침입한 청소년을 총을 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집주인의 행동이 논란이 되었지만 정당방위가 넓고 비례성보다는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때 비례성을 엄격히 따지고 방어 행동이 과도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법에서는 과잉 방어가 일어나면 이를 처벌합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자택에 침입한 2명의 강도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를 방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침입자들을 추가적으로 쐈고 이로 인해 과잉 방어로 간주됐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방어의 비례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당방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례성을 잘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신가요? 정당방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예기치 못한 위협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방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침입한 사람이 총이나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자기 방어를 제대로 못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특히 위협이 즉각적이고 명백할 때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어야 하니까요. 미국에서처럼 자기 집에서든 밖에서든 위협에 대응할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법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 것 같고 범죄자들에게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방어할 때 불필요한 과잉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죠. 하지만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나 정당방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데 불필요한 제약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당방위가 좀 더 넓게 인정되는 사회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당방위와 자기방어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